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41강 멸실 등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멸실 등기라는 거는 부동산이 완전히 멸실된 거예요. 부동산이 멸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없어진 거야. 토지가 아주 그냥 바다가 돼버려서 멸실이잖아. 자, 그런 게 또 멸실이고, 건축물이 멸실했어. 멸실됐어. 근데 신기한 건 부동산, 지금 부동산이 멸실이 되면, 자, 멸실이 됐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토지라면 면적이 없어진 거 아니야. 소재 지번도 없어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멸실이 표시가 없어진 거네. 표시의 변화가 온 거네. 자, 표시의 변화가 온 거야. 표시의 변화가 오면 뭘 먼저 해야 된다? 대장을 먼저 해야 돼. 대장을 먼저 바꿔야죠. 대장을. 소관청 가서 대장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다. 건물도 마찬가지. 건축물 관리대장. 그 대장. 소관청 가서 대장부터 먼저 고쳐놔야죠. 대장부터. 그래야 재산세 안 낼 거 아니야. 건물이 있는데 불타버렸어. 근데 그거 신고를 안 해. 대장. 소관청에서. 그러면 재산세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청해서 없어졌다 해야 재산세가 안 나오지. 자, 먼저 대장을 먼저 해. 하고 나서 대장 등본을 갖고 등기소 가서 멸실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청을 하는 거죠.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순서. 어쨌든 멸실이 돼도 표시의 변화, 어떤 표시, 소재, 지번, 지목의 변화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 도대체 부동산은 또 둘로 나뉘잖아. 둘로. 토지하고 건물로 나뉘는데, 자, 둘로 봅시다. 둘로. 토지, 건물. 토지도 건물도 멸실하면, 자, 멸실. 그럼 멸실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먼저 대장 소관청, 지적 소관청 가고, 건물도 멸실을 하면 소관청 가는 겁니다. 가야지. 그리고 나서 그 등본, 대장 등본에 의해서 멸실 등기 신청하는데, 건물엔 또 하나 아주 재밌는 게 있어.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있다고 등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멸실 신청을 해야 돼요. 역시 건물이 없는데 있다고 돼 있으면 일단 이쪽 대장 먼저 바꿔놔야 돼. 대장. 건물이 없다고. 그것도 똑같아. 즉 건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있는 걸로 등기가 됐다면, 건물 등기가 됐다면 이거는 멸실 신고를 해야 돼. 멸실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 그러나 순서는 똑같아요. 대장 먼저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가 멸실한 경우는 하면 되고, 자, 일필지의 전부. 중요한 거는, 이 멸실 등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멸실이 된 게 전부야, 전부일 때는 멸실 신고를 하는 거야. 근데 일부가 멸실을 했어. 자, 일부가 멸실하면 부동산이 일부 변한 거예요. 부동산의 표시가 일부 변하든가 부동산이 일부 변하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변경 신고를 해야지. 자, 요거는 변경 신고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변경 신고. 우리 변경 신고 배울 때 세 가지 배웠죠. 하나는 표시가 변할 때,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번, 건물 대지의 지번, 이런 표시가 변할 때, 그리고 부동산 자체가 변할 때, 자, 요때 건물 면적이라든가 토지의 면적이라든가 면적 증가, 변경 신고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뭐 이제 권리의 변경 신고 이런 게 있는데, 그 권리는 상관이 없고, 지금은 멸실은 주로 표시하고 관련된 거니까 똑같아요. 멸실이 돼도 표시할 것 전체가 다 없어진 거야. 역시 표시 변화야. 그러면 소관청 가서 먼저 신고하고, 그리고 그 등본 갖고 신고해서 그 등본 갖고 멸실 등기를 신청한다. 자, 다만 토지 같은 경우는 기간의 규정이 없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 멸실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 반드시 가서 신고를 해야 돼. 1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동산 표시 변경이랑 똑같아요. 표시, 부동산이 일부 건물에 한해서만, 토지 같은 경우는
과태료 규정이 없고 건물에 있어서 표시가 변경이 됐다면 아니면 부동산이 변경이 왔다면 변경 신고 한 달 내에 한다. 이 배운 게 기억이 나주면 고맙고 아니면 지금 기억하면 돼. 지금 배우면 돼. 자, 1개월 이내에 합류해야 됩니다. 또 하나, 건물이 멸실됐는데 1개월 이내에 건물 소유자, 건물 등기 명의인이 신고를 안 해. 그럼 누가 대신 대의해서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대신할 수 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토지인데 지상권을 준 거야. 자, 지상권. 이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네. 자, 그럼 건물 주인하고 건물의 등기 명의인하고 토지의 등기. 이때 건물이 있는 땅은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지의 주인하고 다르잖아. 대부분은 같은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멸실을 했는데 이 지상권자가 신고를 안 해. 멸실 신고를. 그러면 한 달이 지나서는 이 대지 소유자가 대신 건물 지상권자를 대신해서 건물이 멸실했습니다 라고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의 신청자의 멸실 신고 의무는 기간의 규정이 없어. 즉 안 해도 과태료 규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신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첨부서면이 있어. 첨부서면. 자, 토지든 건물이든 멸실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가장 간단한 게 대장이야. 대장 등본. 토지는 토지에 대한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을 갖다 내면 되고,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관리 대장을 갖다 내면 되는 거야. 등본이지 다. 등본 똑같다라는 거예요. 문서하고 똑같은 거를 발급받았다라는 증명이니까 대장 등본을 갖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멸실 등기를 신청을 하면 등기관은 멸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멸실 등기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이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토지든 건물이든 해당 부동산에 갑구만 기재했으면 이해관계는 소유자 딸라 하나야. 아니면 소유자가 2명일 수도 있어요.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 을구에, 예를 들어서 을구에 부동산인데 을구에 1번에서 저당권이 있다면 이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해관계인에게도 해당 건물이 멸실됐다라고 멸실 등기했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저당권자는 주로 은행이잖아요. 은행이 해당 건물에 불이 타서 없어졌어.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피담보 채권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저당권이 날라가서는 저당권이 없어졌어. 지금 저당권. 멸실 등기할 때는 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같은 거 허가서 첨부한다는다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멸실했는데. 대신 등기관에 통지를 해주면 이 저당권자는 뭘 할 수 있다? 물상대, 이 건물이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화재 보험 지급금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화재 보험금 받을 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자기의 그 등기부에 있는 권리를 갖고. 자, 그런 거 하라고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에게. 자, 그리고 이 멸실을 했을 때는 자, 멸실을 하는 경우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등기관에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멸실 등기를 할 때. 자, 표제부가 있고 표시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표시. 갑부가 있고 권리 소유권 을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어. 그러면 이미 멸실했으니까 표시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즉 기존에 있는 게 건물이든 땅이든 다 없어. 멸실됐다는 걸 알려주려면 기존에 있는 어떤 걸 다 이렇게 말소를 해주면 돼요. 건물에 대해서 없다는 거야. 그러나 그 권리는 비록 건물이나 땅은 없어졌다 해도 거기 있던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 권리는 살아있잖아. 땅이 없어서 행사를 못했다 뿐이지. 저당권 살아있잖아. 즉 저당권자가 물상대의하려면 이 을구에 그 저당권이 살아있는 건 보여줘야지. 해당 목적물이 없어진 거지 그 권리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 채로 표제보만 말소하고 갑구나 을구는 말세하지 않고 그리고는 폐쇄를 시키는 폐쇄 등기부가 되는 거예요. 폐쇄 등기부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 등기된 사항이 힘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그렇고 그 멸실 등기 후에는 이제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니까 폐쇄 등기부가 되는데 구분 건물의 특칙이 있어요. 구분 건물.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생각해도 뭐 다른 구분한 건물을 생각해도 돼. 상가 건물을 생각해도 되는데 일부만 멸실된 거야. 일부만 땅이야 하고 멸실됐어. 자, 그러면 구분 건물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건물 전체 한 동 전체에 뭐가 있다? 건물 전체에 표제부. 그리고 각 구분 건물마다 뭐가 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들. 자, 구분 건물마다 전체. 근데 일부가 그렇게 됐다면 해당되는 구분 건물에 그거만 없으면 되지 나머지는 다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특징에서 그 멸실한 건물이 한 동의 건물이고 일부만 멸실했을 때는 등기용지 폐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정답이야. 안 한다가. 그리고 다만 그 단서 조항에 뭐라고 나오냐? 다만 멸실된 해당 구분 건물의 등기용지만 폐쇄한다. 멸실한 것만. 이해가 가시죠? 전체를 폐쇄하는 게 아니라 전체는 냅둬 그냥. 그리고 해당된 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다면 A는 살아있어. 그럼 A는 그대로 이게 있는 거고 이 등기용지가 전체 표제부 구분해서 A의 표제부 갖고 이건 그대로 있는 거고 B가 사라졌다면 B의 등기용지 그것만 폐쇄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구분 건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상 그 등기된 토지야. 등기된 토지. 하나의 토지인데 한 필이든 두 필이든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용도로 바뀌면 하천, 바다가 된 거야. 포락지가 됐어요. 부동산 학개론 배울 때 포락지라고 배우죠. 원래는 땅이었는데 하천이 된 땅이야. 그런 경우에는 다 말소 등기하고 등기부 폐쇄합니다. 그런 경우 역시. 자,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41강 멸실 등기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는 회복을 못해요. 새로 보존 등기해서 새로 등기용지 창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의 멸실 등기의 멸실은 부동산이 멸실한 거다. 다만 전부 멸실이어야 돼. 전부 멸실이어야만 부동산 멸실 등기를 하는 거고 일부만 멸실됐을 때는 그 부분만 일부 표시만 바뀐 거니까 표시의 변경 등기 또는 부동산의 변경 등기만 한다. 말소 등기랑 똑같죠. 말소 등기 전부 말소됐을 때만 말소 등기하는 거야. 일부 말소됐을 때는 변경 등기 또는 경정 등기 아니면 말소 회복 등기만 하면 되는 거지. 멸실 등기도 똑같아요. 일부가 말소됐을 때는 변경 등기만 한다. 전부가 말소돼야 멸실 등기한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